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반도체 업황이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하이닉스가 벌써 13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도 그 뒤를 이어 3% 이상 올라왔는데 잠시 후에 이 주도주의 상황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낱낱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요 커뮤니티 누르시면은 이 게시판에 모든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저희 선한스탁에서 제2 월급 통장 10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자, 2024년 4분기 글로벌 증시가 충분한 휴식 이후에 지금 전쟁이 발생했는데요. 불안할 수는 있지만 바닥에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언제나 마지막에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그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연말에서 내년까지 추세 상승을 준비하면서 힘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분출되기 시작했는데 하이닉스가 13만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네옴시티나 재건주, 그리고 소비 관련주, 뭐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등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섹터들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으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증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이어지다 보니 고객의 탁금이 8월부터 9조 원이나 줄어들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종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선한스탁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장 상황과 성향에 맞는 맞춤형 클래스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차분하게 바닥권 매집하는 차기 주도주 클래스. 두 번째는 단기 매매로 자금을 순환하는 트레이딩 클래스입니다. 자, 4분기가 시작되었고 10기 모집을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자, 상담을 진행한 후에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춰서 클래스 배정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이 하단에 있는 영상 하단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죠. 이 상담 문의 쪽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은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상담해 드리고 성향에 맞게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3,600 터치까지 한번 하고 예쁘게 올라왔죠. 그럼 34,200을 넘어가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이 구간을 넘어가서 위에서 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못 넘어가고 돌파 시도만 하고 이렇게 밀려도 어떻게 보면 또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우지수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나스닥은 사실 뭐 크게 밀린 것도 없습니다. 13,200에서 14,000 사이 그냥 이 구간에서 식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14,000 쪽으로 다시 한번 붙으면은 그냥 편안한 박스권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나스닥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증시인데 우리나라 항상 미국 대비해서 약하니까 이거 괜찮은 거냐,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딱 한 달 전에 여러분들 불안하시면 주식 다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천천히 포트에 담으시면 된다. 지금 오히려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금화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아주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회를 뭐 이스라엘 전쟁이 또 만들어준 것 같아요. 물론 관련 섹터, 뭐 유가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미리 교육해드린 섹터들, 뭐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운 좋게 좀, 제가 뭐 전쟁을 예견할 수는 없으니까요. 운 좋게 맞아떨어 잘 올라와서 뭐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쉬어가지고 나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다 해도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주워 담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린 시장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 오늘 수급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수급이 좋았던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상승 포지션만 있어요. 코스피
주식 4,200억. 오랜만에 좀 규모 있게 매수를 했죠. 선물 같은 경우 지금 매도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200계약이면 사실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동시효과 전까지 1,500계약 매수 중이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이게 왜 매도율이 잡혔느냐? 기관이 막판에 장막판에 헐레벌떡 2,500계약을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이거 매수하느냐고 외국인이 매도로 잡힌 것 뿐이고 매수가 다 이제 깎여 내려간 거고 기관으로 넘어간 거지 외국인이 판 게 아니에요. 기관이 사서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콜옵션 매수 상승 포지션 구축하고 하락 포지션 좀 줄이고 있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풋옵션을 정리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면은 적어도 내려가진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상승 포지션만 구축하는 이런 일은 외국인들이 흔치 않은데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을 아예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 전쟁이 조만간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가자지구 진격 앞두고 이제 뭐 방문한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이제 총력전 같은 경우는 좀 지연되고 뭐 좀 화끈하게 뭐 피바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무슨 북한도 아니고 뭐 비슷한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끝장 보자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말리러 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요거 잘 뭐 마무리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어도 이 큰 사건이 조금 작아지게끔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처음에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지금 1년 반 지나니까 여러분들 요즘 그 전쟁 신경 쓰시는 분 거의 안 계시죠?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이스라엘 전쟁은 좀 빠르게 조금 소강 상태로 우리가 이제 저기 뭐 항상 이제 뭐 IS도 그렇고 뭐 테러 집단이랑 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제 우리가 좀 우려감을 좀 내려놓을 정도 수준으로 외국인들이 먼저 신호를 보내주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그래서 2,500만 회복되면 다시 한번 뭐 기존 주가대로 오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렵게 돌파한 구간이고 힘들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위로 올라갈 성장 동력을 뭐 제대로 못 찾다 보니까 아래를 차라리 한번 흔들고 다시 간다라는 개념 보시면 돼요. 기존에도 그랬었죠. 우리 이때 SBB 사태 때 오히려 이 사태가 나오고 나서 나머지 대형은행은 건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당장 이제 자금 유동성에 위기를 겪은 은행들만 처분을 하고 땡처리식으로 처분을 하고 그래서 다시 올라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코스닥은 더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원래부터 좋았었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다가 이제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좀 쉬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번에 좀 이슈가 이제 뭐 금리 이슈부터 시작해서 전쟁까지 흔들어줄 수 있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하방을 한번 흔든 거고 지금 이렇게 바닥을 예쁘게 잘 다지고 있죠. 더 안 밀리고 840 회복되면은 바닥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840에서부터 이렇게 뭐 890, 900 요 사이 이렇게 박스권이었다면은 지금 박스권을 조금 크게 보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돌파한 다음에 1000포인트 구간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니까 이제 저항을 받는 정도지 1000포인트는 강한 저항까지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마 1000포인트는 뭐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뭐 내년 뭐 그 1분기 뭐 정도면은 아마 지나가는 구간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걱정이 없다. 자, 그래서 코스피 쪽을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주도주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죠. 그래서 추석 전부터 해서 여러분 자신 없으시면 반도체주만 그냥 계속 매수해서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이닉스가 드디어 13만원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원 딱 걸쳐놓고 오늘 마감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제일 좋은 거는 13만원 위쪽 넘어가서 이렇게 쉬는 거. 최근에 매물 부담 요거 소화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매물대가 워낙 크니까 잘 소화하고 있다라고 했고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요 11만 5천원 돌파한 것처럼 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흔들면서 쉬면은 제일 좋아요. 13만원대도. 그런데 만약에 돌파 못하고 넘어가는 척하다 이렇게 밀려도 실망할 거 없어요. 이렇게 일단은 요 중심선 넘어갔다라는 거, 이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것만 해도 좋고요. 위에를 한두 번 건드리면 결국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전략 완벽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3%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게 차이예요.
하이닉스가 11만 5천 원 넘어갈 때 삼성전자 7만 2,500원 못 넘어갔다라고 했죠. 하이닉스는 여기서 위에서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지금 다음 저항까지 간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못 넘어가니까 아래를 흔들고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결국 삼성전자도 최근에 밀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돌파해서 위로 나가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중심인 업체들인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감산 조치 계속하면서 이제는 재고가 소진되고 가격이 반등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4분기 정도엔 반등 다들 보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종목들을 가치주라고 평가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HBM 시장이 지금 서서히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HBM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가치주가 여기 성장주 쪽으로도 넘어가는 거다. 넘어간다고 하기보다는 가치주이면서도 성장주가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이끌어준다라고 하면 지수는 자연스럽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솔브레인, 이 소재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2016, 2017년에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하면서 동진세미캠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소재 기업이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3대 소재 규제를 할 때에도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화수소의 대장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25만 원 이렇게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실어준 거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소재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러면 전공정, 후공정, 소재, 패키징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SNS택은 제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강조해드렸고 42,000원 지나가는 과정이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시간은 더 걸리긴 했어요. 시장 영향력도 있고 해서 근데 결국은 넘어와서 62,000원 갔죠. 그리고 42,000원까지 왔다. 뭐예요? 저항 돌파해서 한번 상승 구간 만들고 이중천장이니 이런 거 짧은 파동 말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수렴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 42,000원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다시 한번 불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멋진 모습 보였고 테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하반기 4분기 노리면서 연말 노리면서 이제 후공정 쪽으로 해서 검사 장비 쪽 주문이 좀 뒤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테크인이 검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과도하게 밀렸었고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데 7,500원 위쪽에 올라온 거 좋고요. 9,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텐데 요 구간도 언제 돌파하냐 차이인 것 같아요. 기존에 한번 건드려 놨었으니까 한두 번 건드리면 또 넘어갈 수 있겠죠. 테크인도 13,0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25,000원 아래로 내려간 거는 조금 조정이 과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회복되더니 오늘 추가 상승 보이면서 역시 25,000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구간은 지켜주는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요. 그럼 한미반도체나 ISC나 최근에 양호했던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저항 구간까지 올라왔으니까 한미반도체 쉬는 거고 자, ISC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한번 올라와서 85,000원 요 저항권 먼저 와 있으니까 조금 쉬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만원에서 먼저 저항받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익 IPS부터 시작해서 테스, 유니테스트, 네페스, 어보브 반도체 등등 많은 종목들 있죠. 유진테크도 있고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동지세미캠도 있고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소부장 업체들 다시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의 소부장 업체 그리고 HBM 때문에 성장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업체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테니까 순환 노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25만원 정도는 다시 한번 걸쳐주고 있는데 25만원 걸쳐주면은 좋아지는 거고 30만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리튬 가격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유가가 올라가면은 천연가스랑 이런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고 그러면은 리튬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유 가격 올라가고 경유 가격 올라가면 전기차 메리트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유 가격 올라가고 경유 가격 올라가면은 차라리 그냥 조금 비싸도 전기차 사서 전기로 충전할까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튬 가격 지금 9월 말에 14위 한대였는데 지금 벌써 14만 위 한대였는데 지금 17만 250위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리튬 가격이 벌써 지난달 말 이제 20일도 안 됐죠.
보름 좀 넘었는데 20% 넘게 반등되는 거예요. 리튬 가격이. 리튬 가격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거기에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 또 계속 올라가고 뭐 150불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150불은 모르겠고 100불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가고 혹은 돌파도 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드로리튬이라던가 이런 뭐 리튬 포어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많이 밀렸었는데 이제 뭐 바닥권에서 뭐 이제 상한가 한 번씩 나오는 이런 모습이고 뭐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리튬 포어스 종목명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건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미래산업 같은 경우 같이 뭐 엮어서 움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 중에는 수산리튬 쪽으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종목은 이제 좀 가장 뭐 단단하고 안정적인 믿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DIT라든지 뭐 애경케미칼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DIT는 최근에 이렇게 뭐 빠르게 올라와서 우리가 뭐 지금 매수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중 단체 관광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여행 관련주들 이제 뭐 풍덩하면서 휴식이 나왔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좀 안 좋은 모습 보였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리는 소식은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70% 수준까지는 회복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2024년 내년도면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생각보다 이 카지노 쪽 회복이 좀 더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더딜 수는 있지만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이거 정상 회복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쌀 때 모아가는 게 좀 편안하긴 합니다. 대신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으니까 요거 15,000원 회복될 때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 G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GK는 요 15,000원 구간에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나 이런 종목, 롯데관광개발이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그 6호 귀환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뭐 떨어졌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구간은 뭐 만원 구간이면은 뭐 거의 뭐 무혈입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과도하게 많이 밀리지 않았나 싶어요. 밀려봐야 한 12,000원 구간 아닐까 싶었는데 여기 흔드는 정도.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렸으니까 뭐 공짜로 이제 무혈입성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반등이 오늘 세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자신 없을 때는 OEM, ODM 이런 쪽 보시는 게 편하다. 그리고 연우 같은 이런 용기 업체 보면 편하다. 내가 특정 뭐 에이블 CNC가 좋을지 뭐 이츠한불이 좋을지 아니면은 뭐 토니모리가 좋을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 OEM, ODM 그리고 이제 용기 뭐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낫다 보시면 되고 오늘 뭐 에이블 CNC나 뭐 VT 같은 경우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이블 CNC가 지금 8% 올라오고 사실은 이제 거의 20% 가까이 18%나 올라왔었는데 윗꼬리를 달아서 뭐 절반 내준 정도고요. 그러면은 쉬는 구간에서 또 볼만하겠죠. 뭐 VT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작은 종목들이니까 이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제가 계속 이제 뭐 작년 말부터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말씀드리고 얘는 추세가 좀 다르죠.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고 한 템포 쉬고 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쉬는 게 맞아요. 다른 종목들은 조금 6호 기한 이후에 올라온 다음에 좀 억울하게 좀 급락이 나온 영향이 있지만 얘는 지금 쉬기 위해서 정말로 쉬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좋은 추세 과정에서 추세를 꺾지 않고 내려온 거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치과형 의료기 최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DB금융투자에서 뭐 다시 한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덴탈 사업 4분기 성수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또 좋아질 수 있고 2024년 연간 이익 성장세 전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 같은 경우가 지금 25,000원 아래에 있는데 소폭 반등 나왔죠. 25,000원 회복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뭐 300원 남았으니까 25,000원 회복되고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덴티움이 그래도 좀 가장 뭐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덴티움도 10만원까지 내려와 있죠. 너무나도 뭐 가격적으로 좋은 구간이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텍 같은 경우도 지금 32,000원 전후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볼만하다. 레이 같은 경우가 제가 작은 종목 중에서 뭐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죠. 근데 레이가 지금 25,000원까지 내려오면은 그래도 많이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여기도 이탈해서 지금 2만원 구간 터치하고 22,000원 회복되는 구간이죠.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이 레이를 살 수 있는 또 가장 싼 구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싸게 나와 있는 바닥권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덴티스 같은 경우도 뭐 바닥권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덴탈 사업 쪽
이 치과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 제가 치과용 의료기기 말씀드리면 미용기기 같이 말씀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클래시스도 최근에 상승 이후에 휴식 예쁘게 취했죠. 그리고 나서 33,000원 흔들기 나왔는데 좋습니다. 이런 가격 조정 받는 과정 좋은 것 같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12,000원 이탈하면서 한번 우려감을 만들면서 쏟아내는데 10,000원은 이탈하지 않고 있죠. 10,000원만 유지해주면 되는데 사실 11,000원 구간 아래쪽에서 아래꼬리 달면서 그래도 저점 매수엔 들어오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작은 걸로 이제 하이로닉 같은 경우 이런 정도까지 체크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제 AI 디지털 쪽으로 교과서를 이제 AI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애니 능률부터 시작해서 유비온이나 이런 종목들 유비온이나 비상교육 이런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해가지고 진행하면서 아직은 완벽하지 않고 테스트 구간이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쉽지 않다고는 해도 보면 수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다가왔다는 것도 느껴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잘 잡아서 여러분들 연말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혼자 하기 어렵다, 나는 자신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함께 가면 좀 멀리 갈 수 있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잘 상담 받으셔가지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클래스 쪽으로 해서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